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28세의 유나리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는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밥 두 공기.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밥상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난다. 식사를 마친 아리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힐끔 바라본다. 사진 속에는 13살 무렵의 아린과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듬직한 체구의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한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그 사건은 아린과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어머니 서연숙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홀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아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다는 상실감을 안고 자랐다. 아린에게 남은 아버지의 기억은 희미하다.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저 사진 속 이미지로만 남은 듯하다. 머릿속 어딘가엔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이 떠오르지만 매번 마음 한구석을 움켜쥐는 건 죄책감 섞인 허무함이다. 아리나, 내일 신진 문화예술 장학금 행사가 있다면서? 어머니 서연숙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조그만 TV가 켜져 있는 거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어머니가 냉장고에 뭔가를 넣으며 묻는다. 응, 우리 출판사 대표가 대신 가라고 하셨어. 큰 행사라는데 사실 좀 떨리기도 해. 아리는 하품을 하며 대답한다.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라니 상상도 못해본 고급스러운 장소다. 그것도 이름난 비영리 재단이 주최하는 자리라니 분명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그러나 그저 업무상 행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던 아린의 마음 한구석엔 묘한 기대감이 스친다. 일상과는 전혀 다른 무대에서 혹시나 새로운 기회나 작은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 물론 그런 건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겠지만 어머니는 행사를 앞둔 아린을 살뜰하게 챙긴다. 예쁜 원피스 한 벌이라도 새로 사 입지 그래? 라며 얼마 되지 않는 통장을 꺼내준다. 엄마, 괜찮아. 있는 옷 입고 갈게. 아리는 매번 허술한 차림으로 다녔기에 이렇게 잘 차려입고 고급 호텔에 간다는 게 벌써부터 긴장된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리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날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 혹시 잘 다녀오라고 활짝 웃어주셨을까?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듬성듬성 남긴 사진과 서류 몇 장뿐이다. 집안의 경제가 넉넉지 않았던 탓에 갑오 같은 물건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어머니가 억지로라도 언젠가 기억을 잊고 싶어 했을 테니 남은 게 적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하려 애쓴다. 그렇게 고요히 밤이 깊어진다. 아리는 스탠드를 끄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본다. 내일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호텔 로비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단지 업무상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덧 새벽이 오고 거리는 한층 더 고요해진다. 아린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그 가족 사진이 어른거린다. 1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그 시계의 초침이 어쩌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린은 서둘러 눈을 떴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어쩐지 마음이 분주해. 어머니가 새벽같이 싸준 도시락도 제대로 입에 대지 못한 채 옷장 앞을 서성거렸다. 평소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만큼은 차려입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뭘 입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가장 무난한 색상의 원피스를 꺼내어 구두 대신 낮은 굽에 단정한 신발을 선택했다.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다.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 연숙이 현관까지 따라와 살짝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해 주었다. 너무 긴장 말고 분위기 파악 잘하고 와.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평소와 똑같이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정이 짙게 묻어났다. 아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볍게 포옹한 뒤 집을 나섰다. 호텔 로비. 낯선 세계. 출판사 대표의 차를 타고 도착한 호텔은 역시나 아린의 예상대로 웅장하고 화려했다. 건물 바깥쪽의 유리창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럽풍 샹들리에가 높이 매달린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짝였고 곳곳에 놓인 대형 생화 장식이 은은한 향을 풍겼다. 아리는 생전 처음 보는 호사스러운 공간에 잠시 얼어붙었다가 대표의 팔꿈치로 가볍게 신호를 받고 정신을 차렸다. 행사는 신진 문화예술 장학생 후원 행사라는 이름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드레스 차림의 젊은 예술가부터 정장을 갖춰 입은 각계 인사,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이리저리 분주해 보였다. 아리는 나름대로 최대한 침착하게 명찰을 찾고 행사 담당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와중에도 주변의 웅성거림이나 화려한 조명에 잠깐씩 시선이 빼앗기곤 했다. 대표는 바삐 다른 업계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리는 살짝 로비를 돌아보았다. 수많은 테이블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부드러운 음색을 뿜어내고 있었다. 와, 여긴 정말 딴 세상이네.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평소 편집실에서 원고와 씨름하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였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인연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마음 한편을 간지렸다. 어색한 만남, 스치는 시선. 그때 아리는 행사장을 돌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던 스태프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4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마치 아린을 알아보겠다는 듯 눈길을 잠시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아린은 순간 당황해서 시선을 피해버렸고 그 남성은 이내 조용히 미소 짓고는 다시 행사 업무에 집중했다. 내가 어디서 본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인사하려던 건가? 아리는 마음속으로 잠깐 의문을 품었지만 금방 잊으려 했다. 아직 공식 프로그램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었고 대표에게 또 무슨 부탁을 받을지 몰라 일단 주위를 둘러보며 행사 흐름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잠시 후 무대 위 사회자가 장학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주요 인사들의 소개를 시작했다. 후원자 명단 중에는 이름이 낯선 외국계 기업 대표도 있었고 유명 문화재단 이사장도 있었다. 다만 한 사람만은 소개가 생략된 채 행사 막바지에 깜짝 등장할 것이라는 식의 안내가 있었다. 사람들은 호기심 섞인 눈길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혹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부호가 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아리는 그저 뭔가 대단한 인물이 나타날 예정인가 보다 하고 넘겼다. 작은 소동, 그리고 도움의 손길. 죄송하지만 여기 혹시 종이가 있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행사장 한편, 작업 테이블 근처에서 서류를 잔뜩 들고 허둥지둥하던 스태프가 펜과 메모지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아리는 출판사 직업상 늘 습관적으로 가방에 노트와 펜을 챙겨 다녔기에 얼른 가방을 열어 작은 메모 수첩을 건네주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당장 필요한 자료를 메모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행사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얼른 써요. 작게 웃으며 건넨 노트가 큰 도움이 된 듯 스태프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다. 아리는 별일 아닌 듯 행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일었다. 잠시 후
그녀는 뒤를 돌아보다가 벽면에 놓인 대형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이번 장학 후원 행사의 취지와 지난 성과들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 같았다. 함께 시청하던 사람들은 지난해에도 꽤 많은 학생이 혜택받았네라며 감탄을 쏟아냈다. 영상 말미에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후원자가 함께 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또 한 번 강조되었다. 사회자나 스태프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며 기대를 더 부추겼다. 은발의 흔적. 어느새 연주가 잠시 멈추고 조명을 조금 더 밝히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아리는 무대 근처에 서 있던 대표를 향해 다가갔다가 로비 구석 쪽에 서 있는 누군가를 흘끗 보았다. 머리카락이 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희고 차분하게 올백으로 빗어 넘긴 중년 남성이었다. 빛나는 수트 재질이 한눈에도 고가품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아리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다. 저 남자를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언뜻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방 설마 내가 아는 분은 아닐 텐데라고 스스로 부정했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마주칠 뻔한 시선을 간신히 피해버렸지만 묘한 떨림이 가시지 않았다. 왜 이곳에선 유독 낯선 시선이 나를 자꾸 찌르는 느낌이지? 아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대표 곁에 서서 행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곧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한껏 올라갔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의 귀한 손님, 우리 재단의 새로운 기적을 가져다 주실 후원자를 소개합니다. 조명이 휙 호텔 로비 한쪽을 비추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아린도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장 한 구석이 쿵 하고 울렸다. 왜인지 모르게 그는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린조차 스스로도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무대 위로 올라서는 저 은발의 중년, 고현우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남자는 조용한 미소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어딘가 애틋한 눈빛이 섞인 듯했다. 그 순간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스포트라이트가 남자를 감싸 안고 호텔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유난히 눈부시게 반짝였다. 아리는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정체 모를 두근거림에 손바닥이 살짝 땀으로 젖는 걸 느꼈다. 바로 이 순간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하게 될 운명의 문턱이 될 것이라는 걸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리는 서둘러 눈을 떴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어쩐지 마음이 분주해. 어머니가 새벽같이 싸준 도시락도 제대로 입에 대지 못한 채 옷장 앞을 서성거렸다. 평소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만큼은 차려입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뭘 입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가장 무난한 색상의 원피스를 꺼내어 구두 대신 낮은 굽의 단정한 신발을 선택했다.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다.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 연숙이 현관까지 따라와 살짝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해 주었다. 너무 긴장 말고 분위기 파악 잘하고 와.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평소와 똑같이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정이 짙게 묻어났다. 아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볍게 포옹한 뒤 집을 나섰다. 호텔 로비. 낯선 세계. 출판사 대표의 차를 타고 도착한 호텔은 역시나 아린의 예상대로 웅장하고 화려했다. 건물 바깥쪽의 유리창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럽풍 샹들리에가 높이 매달린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짝였고 곳곳에 놓인 대형 생화 장식이 은은한 향을 풍겼다. 아리는 생전 처음 보는 호사스러운 공간에 잠시 얼어붙었다가 대표의 팔꿈치로 가볍게 신호를 받고 정신을 차렸다. 행사는 신진 문화예술 장학생 후원 행사라는 이름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드레스 차림의 젊은 예술가부터 정장을 갖춰 입은
각계 인사,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이리저리 분주해 보였다. 아리는 나름대로 최대한 침착하게 명찰을 찾고 행사 담당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와중에도 주변의 웅성거림이나 화려한 조명에 잠깐씩 시선이 빼앗기곤 했다. 대표는 바삐 다른 업계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리는 살짝 로비를 돌아보았다. 수많은 테이블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부드러운 음색을 뿜어내고 있었다. 와, 여긴 정말 딴 세상이네.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평소 편집실에서 원고와 씨름하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였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인연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마음 한편을 간지렸다. 어색한 만남, 스치는 시선. 그때 아리는 행사장을 돌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던 스태프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4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마치 아린을 알아보겠다는 듯 눈길을 잠시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아린은 순간 당황해서 시선을 피해버렸고, 그 남성은 이내 조용히 미소 짓고는 다시 행사 업무에 집중했다. 내가 어디서 본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인사하려던 건가? 아린은 마음속으로 잠깐 의문을 품었지만 금방 잊으려 했다. 아직 공식 프로그램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었고, 대표에게 또 무슨 부탁을 받을지 몰라 일단 주위를 둘러보며 행사 흐름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잠시 후 무대 위 사회자가 장악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주요 인사들의 소개를 시작했다. 후원자 명단 중에는 이름이 낯선 외국계 기업 대표도 있었고 유명 문화재단 이사장도 있었다. 다만 한 사람만은 소개가 생략된 채 행사 막바지에 깜짝 등장할 것이라는 식의 안내가 있었다. 사람들은 호기심 섞인 눈길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혹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부호가 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아리는 그저 뭔가 대단한 인물이 나타날 예정인가 보다 하고 넘겼다. 작은 소동, 그리고 도움의 손길. 죄송하지만 여기 혹시 종이가 있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행사장 한편 작업 테이블 근처에서 서류를 잔뜩 들고 허둥지둥하던 스태프가 펜과 메모지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아리는 출판사 직업상 늘 습관적으로 가방에 노트와 펜을 챙겨 다녔기에 얼른 가방을 열어 작은 메모 수첩을 건네주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당장 필요한 자료를 메모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행사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얼른 써요. 작게 웃으며 건넨 노트가 큰 도움이 된 듯 스태프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다. 아리는 별일 아닌 듯 행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일었다. 잠시 후 그녀는 뒤를 돌아보다가 벽면에 놓인 대형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이번 장학 후원 행사의 취지와 지난 성과들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 같았다. 함께 시청하던 사람들은 오, 지난해에도 꽤 많은 학생이 혜택받았네라며 감탄을 쏟아냈다. 영상 말미에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후원자가 함께 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또 한 번 강조되었다. 사회자나 스태프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며 기대를 더 부추겼다. 은발의 흔적. 어느새 연주가 잠시 멈추고 조명을 조금 더 밝히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아리는 무대 근처에 서 있던 대표를 향해 다가갔다가 로비 구석 쪽에 서 있는 누군가를 흘끗 보았다. 머리카락이 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희고 차분하게 올백으로 빗어 넘긴 중년 남성이었다. 빛나는 수트 재질이 한눈에도 고가품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아리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다. 저 남자를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언뜻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방 설마 내가 아는 분은 아닐 텐데라고 스스로 부정했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마주칠 뻔한 시선을 간신히 피해버렸지만 묘한 떨림이 가시지 않았다. 왜 이곳에선 유독 낯선 시선이 나를 자꾸 찌르는 느낌이지? 아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대표 곁에 서서 행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곧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한껏 올라갔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의 귀한 손님, 우리 재단의 새로운 기적을 가져다 주실 후원자를 소개합니다. 조명이 휙 호텔 로비 한쪽을 비추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아린도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장 한구석이 쿵 하고 울렸다. 왜인지 모르게 그는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린조차 스스로도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무대 위로 올라서는 저 은발의 중년, 고현우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남자는 조용한 미소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어딘가 애틋한 눈빛이 섞인 듯했다. 그 순간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스포트라이트가 남자를 감싸 안고 호텔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유난히 눈부시게 반짝였다. 아리는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정체 모를 두근거림에 손바닥이 살짝 땀으로 젖는 걸 느꼈다. 바로 이 순간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하게 될 운명의 문턱이 될 것이라는 걸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행사장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 호텔 로비 한쪽에서 고급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코너가 열렸다. 모두가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는 사이 아리는 출판사 대표의 심부름으로 행사 팸플릿과 브로슈어를 챙겨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행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사무실에 보고해야 했기에 이번에는 좀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보관실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서성이는 발걸음, 낯선 시선, 로비 메인을 벗어나 복도를 따라가자 급사 호텔 내부에 미로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벨보이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커다란 꽃 장식 뒤로는 벽난로가 있는 작은 휴게 공간도 보였다. 아리는 간판을 이리저리 확인하다가 STAFFONLI라고 쓰인 문 앞에 섰다. 출판사 대표의 임시 출입증을 갖고 있으니 가능하긴 했지만 그래도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복도 끝을 돌아섰을 때 그곳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바로 조금 전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았던 은발의 남자 고현우였다. 수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여기처럼 조용하고 인적 드문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고현우의 시선이 아린에게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고현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혹시 아까 행사장에 계셨던 분 맞죠? 아린은 자신을 기억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당황했다. 행사장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 설령 스쳐봤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알아볼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마치 오랜 지인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말을 붙여왔고 아린은 애써 예의를 갖춰 답했다. 아린.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오늘 행사에 취재 겸 참여 중입니다. 혹시 뭘 찾으시는 건가요? 이쪽은 스태프 구역이라던데. 고현우는 대답 대신 묘하게 아린을 살피듯 한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아는 사람을 찾으려는 듯한 애틋함이 섞여 있었다. 아린은 서늘한 전율을 느끼며 괜히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고현우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다. 고현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 참 묘하네요. 실례지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돌이켜보면 이는 그저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리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목이 바짝 말랐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이 남자가 굳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평범한 호기심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린 살짝 망설이며 윤아린,
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고현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한 손으로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아리는 깜짝 놀라 다가가려 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몸이 굳었다. 오히려 상대가 손사래를 치며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분명 평정심을 잃은 기색이었다. 고현우 당황한 목소리. 윤아린. 정말 그 이름 맞습니까? 아리는 대체 왜 이 남자가 자신의 이름에 그렇게 놀라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이 처음 만나는 사이고 그가 윤이라는 성에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고현우는 눈을 감았다. 뜨면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누르려 애쓰는 듯 보였다. 그때 마침 복도 끝에서 아린의 출판사 대표가 다급하게 손짓하며 아린을 불렀다. 거기서 뭐하냐? 자료 찾았다면 빨리 와라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아린이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재빨리 그쪽으로 뛰어갔을 때 고현우는 그대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 대표를 도와 필요한 서류를 찾아 들고 나오면서도 아린의 머릿속은 방금 전 상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떠오르는 이름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내가 아는 누군가와 이름이 같은 걸까? 온갖 추측이 뒤엉켜 마음이 어수선했다. 그러나 행사는 잠시 후 본격적인 후원 발표와 만찬 순서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아린으로서는 지금 맡은 일을 우선 끝마쳐야 했다. 대표의 지시에 따라 무대 옆 테이블에 서류를 정리해 놓고 아린은 몇몇 게스트와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고현우가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어떤 위기감 같은 것이 스멀스멀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정작 주변 사람들은 고현우를 괴짜이지만 훌륭한 후원자라고 칭송하기 바빴다. 그는 재계와 예술계에서 신비로운 존재로 알려져 해외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일궜다고 했다. 여기에 자선 활동도 활발히 해서 이미 명망 높은 몇몇 인사들과는 친분이 깊은 듯 보였다. 아리는 자신만 이 모든 흐름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소외감을 느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내 이름을 듣고 저렇게 놀랐을까? 머릿속은 복잡한데 양쪽에서 인사가 들어오고 행사 스태프가 질문을 해오니 일일이 대응해야 했다. 흔들리는 과거의 그림자. 그러던 중 아린의 휴대전화가 부르르 진동했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행사가 한창이어 바로 받기는 어려웠지만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 서둘러 조용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어머니 쪽은 별다른 볼일이 아니라 그저 딸이 무사히 행사에 잘 도착했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라며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그 평범한 대화 중간 아리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낯설고 알 수 없는 감정, 그리고 호텔 로비 한복판에 저 은발 남자 엄마에게 말해도 될까? 아니, 괜히 이상한 걱정만 시킬 텐가. 결국 아리는 응, 아무 일 없어. 잘하고 있어. 정도로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제자리에서 심호흡을 했다. 원고 교정이나 책 출간 업무에선 철저히 논리와 체계로 승부해왔지만 이번처럼 정체 모를 상황 앞에서는 마냥 약해지는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문득 멀리서 무대 쪽을 보니 고현우가 이미 만찬 테이블에 앉아 누군가와 대화 중인 모습이 보였다. 그는 주위 사람들과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으나 틈틈이 시선을 돌려 이쪽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아리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수년 전부터 알고 있던 눈빛이 삶의 기억 속의 어느 페이지에선가 튀어나온 기분이 들었다. 이제 이 낯선 끌림과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아린도 곧 마주해야 할 것만 같았다. 자신의 이름을 듣고 하얗게 질린 고현우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아린의 오래된 상처와 이어질 듯한 예감이 들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결코 확신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속에 묻힌 아버지의 사고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줄기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오를 뿐이었다. 이윽고 만찬이 시작되고 호텔 로비 한편에 길게 늘어선 테이블마다 고급 요리가 차려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칭찬이나 후원 약속을 이야기하며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고 조명 아래에서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렀다. 한껏 밝아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아린만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방금 전 고현우가 자신의 이름을 듣고 보인 반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낯선 친절, 더 깊어지는 의문. 아린은 출판사 대표가 지시한 사진 촬영과 자료 정리를 간신히 마친 뒤 잠시 음료를 받아들고 벽 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고현우가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담을 나누던 모습과 달리 의도적으로 아린을 찾아온 듯 조용히 말을 걸었다. 고현우 잔을 들어 보이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린 조심스러운 목소리. 아, 네. 근데 혹시 저를 아세요? 남들은 모두 새로운 후원자라며 그를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아린에게는 이 순간이 그저 불편하고 기묘했다. 그가 자신을 향해 보이는 태도는 분명 단순한 호의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고현우는 한숨을 살짝 내쉬고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한적한 자리로 아린을 이끌었다. 행사장 내부 한쪽 벽면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 거기서 비로소 본심을 털어놓으려는 듯했다. 고현우. 내가 신뢰가 되는지 알면서도 자꾸 윤 씨를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아린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왜 그걸 물으시죠? 고현우 말을 고르며 만약 내 짐작이 틀리지 않다면 어쩌면 당신은 내가 오래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내 과거와 관련이 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린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노려봤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닐 텐데.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15년 전 사고로 사망했다고 여겼던 아버지의 모습이 시시각각 떠올랐다. 그는 정말 죽은 게 아닐까? 혹시 이 남자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도 된단 말인가? 하지만 당혹감에 휩싸인 아린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고현우가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고현우. 이건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 한국에 있던 시절 가지고 있던 사진인데 솔직히 말해 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활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점차 기억 조각들이 돌아오면서 이 사진 속 가족을 꼭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내민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고현우로 보이는 남자와 그 곁에 환하게 웃는 여성, 그리고 어림잡아 10대 초중반쯤의 소녀가 찍혀 있었다. 아린은 숨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소녀의 옷차림이나 얼굴형, 그리고 배경 풍경까지 낯설지 않았다. 정말 내 과거 사진과 같은 건가? 아린 목이 잠긴 목소리. 이거 어떻게 누구세요? 대체. 고현우 간절한 목소리로. 날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사고를 당한 게 바로 15년 전이었어요. 그때 모두가 날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땐 내 이름조차 가물가물했고 신분증은 불타 없어졌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와 명예를 얻은 건 우연한 기회였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린의 뇌리에는 설마 하는 수많은 가능성이 교차했다. 눈앞에 선 이 남자가 진짜라면 1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여겨온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이 고현우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충격적인 대치. 그 순간 아린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도 어머니였다.
아리는 전화기를 잠시 쥐고만 있다가 고현우에게 말했다. 저 잠깐만요. 이 전화 좀. 그러나 어머니가 자꾸 전화를 걸어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혹시라도 무슨 급한 상황이 생겼나 싶어 아리는 복도를 벗어나 조용한 구석에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서연숙 다급한 목소리. 아리나, 너 혹시 호텔에서 이상한 사람 못 봤니? 아린, 이상한 사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어머니, 아까 예전에 내 아버지 회사 다닐 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 요즘 너희가 행사에 초대됐다는 얘길 들었다고 혹시 고현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해서 아리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는 지금 완전히 동요한 상태였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남편이 사망한 뒤 남은 건 오로지 그 사고의 충격과 딸을 키우기 위한 15년간의 악전고투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호텔 행사장에서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면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믿기 힘들고 두려운 일이겠는가. 아린 가라앉은 목소리로. 엄마,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누가 날 아는 척하면서 접근하긴 했어.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싶어. 어머니 살짝 울음 섞인. 너 지금 당장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되겠니? 장난이든 사기든 뭐든 내가 휘말리면 안 돼. 어머니가 우려하는 마음을 100% 이해하면서도 아리는 도망치듯 자리를 뜨고 싶지는 않았다. 왜인지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부재가 혹시라도 거짓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최소한 자신이 직접 듣고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 복도 끝에는 고현우가 여전히 서 있었다. 아린이 느껴본 적 없는 간절함이 그의 눈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고현우, 너 혹시 지금 어머니랑 통화한 거니? 예전에 내가 알고 지냈던 그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아린 숨을 크게 들이쉬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건가요? 호텔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배경을 채웠다. 아린의 질문에 고현우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고현우 단호하게. 그래. 나는 내가 잃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어. 고현우라는 이름은 새 인생을 살게 되면서 얻게 된 것이고 이전에 내가 쓰던 이름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기억이 돌아오면서 결국 너와 내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 빗장 풀린 기억들. 그 한마디가 끝나자 아리는 그만 복도 벽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15년간 아버지가 죽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온 시간들. 수많은 눈물과 허무함, 그리움이 한꺼번에 올라와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고현우가 자신을 살펴보며 조심스레 다가왔지만 아리는 손을 들며 제지했다. 아린 목이 잠겨. 베르. 이제 와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정말 돌아오고 싶었다면 진작 찾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현우 눈을 감으며 미안하다. 날 욕해도 좋아. 나도 깨어나서 한동안 아무 기억도 없었고 겨우 내 몸을 추스르니 해외로 넘어가게 됐어. 그리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게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 돌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야 내가 살아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 그 사이 행사장에서는 만찬이 절정으로 향하고 누군가는 고현우 이사장님이 어디 갔지? 하고 찾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부딪힌 두 사람은 이미 온 세상이 멈춘 듯 서로의 눈빛을 떼지 못했다. 아린의 가슴 속에는 분노, 슬픔, 반가움, 배신감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었다. 수십 마디 말을 퍼붓고도 모자랄 듯했지만 그녀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겨우 고개를 들어 고현우를 바라보니 그 은발과 날카로운 옆얼굴 그리고 미세한 흉터가 어딘가 아버지의 면모를 닮은 것 같았다.
진짜 아버지가 맞다면 어쩌면 살면서 한 번도 상상 못한 꿈 같은 재회가 지금 펼쳐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동시에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는 울분과 충돌했다. 아린 시선을 떨구며 어머니가 당신을 보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정말 많은 걸 포기하며 날 키우셨거든요. 고현우 절박한 어조. 나도 잘 알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렇게라도 찾아온 거야. 절정의 그림자. 다가올 결말. 시기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둘 사이에 흐르던 무거운 침묵이 순간 깨졌다. 스태프 한 명이 복도로 뛰어와 이사장님, 곧 마무리 기념사진 촬영 시작합니다. 라고 외치자 고현우는 감정이 무너진 얼굴을 애써 추스르며 아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고현우, 이제 어떻게 할래? 나와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아니면 정말 돌아서서 다시는 보지 않을 테냐? 아린 손을 살짝 떨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시기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피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 말에 고현우는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가 바랐던 답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르겠다. 함께 아버지라 부르며 눈물 흘릴 수는 없을지언정 아린이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복도 저편에서 행사장을 향해 급히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린은 무너지듯 벽에 기대어 몸을 가만히 웅크렸다.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은 거야?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15년간 쌓인 상실감이 더 깊은 혼란으로 변해 가슴을 후벼 팠다. 동시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스쳐간다.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아리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어찌됐든 호텔 행사장에 가기 전까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삶에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려버린 기분. 이 다음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고현우라는 남자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아직은 가늠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방금 폭발적으로 드러난 지금 이 순간이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자 절정이라는 점이었다. 호텔 만찬이 끝날 무렵 아리는 뒤늦게 행사장을 나섰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념사진을 찍거나 교류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자신이 없었다. 대표에게 잠시 양해를 구한 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랠 겸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에게 직접 전할 이야기, 그리고 고현우의 충격적인 고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와의 대면. 집에 도착하자 이미 서연숙 어머니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할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인지 표정이 심하게 굳어 있었다. 아리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이젠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 사실 오늘 행사장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끝을 흐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린에게 어머니는 겉으론 침착한 척했지만 이미 눈이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으니 말해봐. 정말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니? 라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15년 동안 이미 묻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왔다. 그 사람, 자기 이름은 고현우래. 근데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해외에서 치료받으며 살다가 몇 년 전부터 기억이 돌아왔다고 해. 우리 가족을 찾아 헤맸다는데 정말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연숙은 한동안 말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게 정말이라면 도대체 왜 이제야? 내가 딸 혼자 키우느라 어떤 고생을 했는데 라며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를 냈다. 아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다시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도 분노하고 싶은데
막상 그 남자의 눈빛 속 진심을 보고 나니 함부로 비난만 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늦게 찾아온 손님. 며칠 뒤 아린이 출근 준비를 하려던 아침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비치는 방문객의 모습은 낯설지 않은 은빛 머리칼이었다. 문을 열자 고현우가 한 다발의 꽃과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혹시 두 분께 짐이 될까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직접 사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고지어 밖으로 나온 어머니 연숙과 고현우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섰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1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상대를 그리워했으면서도 원망하는 마음 또한 쌓여 있었기에 섣불리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결국 먼저 입을 뗀 건 어머니였다.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설명해 줘요. 왜 이렇게 늦게 온 건지, 그동안 우린 무슨 의미로 살아왔는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원망했고 잊으려 했던 시간들을. 고현우는 침묵을 지키다 가지고 온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가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록과 사고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버린 과정을 증명하는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걸로도 다 설명하긴 부족하겠지만 내가 거짓말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손끝을 떨었다. 분노와 회한, 그리고 잠깐의 안도감까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 복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시 시작하는 가족의 시간. 아파트 내부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은 낡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밥상 대신 차 한 잔과 서로의 말들이 오갔고 고현우는 자신이 어떻게 기억을 잃었는지, 해외로 건너가 사업을 일으키며 이름을 바꿔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야 가족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어머니와 아리는 그 과정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일단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다. 때로는 원망이 치밀어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뭐였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지만 고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미안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오랜 대화 끝에 마침내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라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벌어진 간극을 어떻게 메꾸겠다는 거죠? 고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해외에 두고 온 재산과 별장을 팔아 여기서 지낼 집을 마련해 보려 합니다. 혹시 거부감이 크다면 적어도 제가 근처에 머무르며 당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아린을 쳐다보았다. 아린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와 마주보았다. 아직 용서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듯 헤어지는 것만은 피하자고 묵묵히 서로의 눈으로 동의했다.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미소. 그날 오후 어머니와 아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방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거실 한 구석에서는 고현우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한 장씩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사진 속 모습과 지금의 자신을 번갈아 보며 말없이 흐느끼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살아있다니까. 허무하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아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인해야지. 진짜 아버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고현우는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애써 듣지 못한 척 앨범 속 과거 추억에 몰두했지만 눈가에 촉촉이 맺힌 눈물은 숨길 수가 없었다. 이 집안에 다시 부는 바람이 어색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공기를 새롭게 환기시키는 느낌이기도 했다. 열린 결말, 이어질 이야기. 며칠 후 아리는 출판사 업무를 보며 바삐 지내고 어머니는 고현우가 제공한 병원에서 검진도 받아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1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지인들 사이에서는 헛소문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아린 역시 친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기 망설여진다. 하지만 적어도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직 어색함이 감돌지만 어머니는 고현우에게 전처럼 소금 좀 덜 넣으라며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아리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고현우가 아닌 아버지라는 호칭을 시험 삼아 불러볼까 말까 고민하며 문 앞에 선다. 하루하루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피어나는 중이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서로 마주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서사가 쓰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에 이사 온 듯한 고현우가 낯설게 벽들을 살피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조용히 밥솥을 여는 소리가 겹치는 순간 아리는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텅 비어 있던 가족 테이블이 이제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 그리고 비록 수많은 상처가 뒤섞여 있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이리라. 의무라고 긴 터널 같던 15년이 지나 한 가정의 서사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이 길이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다시 함께 살아보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세 사람의 집에는 오래간만에 환한 등이 켜져 있었다.